대한항공 801편은 1997년 8월 6일에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괌의 유니온 항공로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발생했으며 대한항공 보잉 747 항공기가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종사의 실수와 항로 정보의 부족, 그리고 항공기 시스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한항공 801편은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지나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는 항공 안전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사고 후 대한항공은 비행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으며 그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고 개요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은 한국 서울을 출발하여 괌의 유니온 항공로 공항 현재의 괌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항공기는 보잉 747-300 기종이었고 비행 중에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고 당시 항공기는 괌 공항에 착륙하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와 항공기 시스템의 문제가 결합되어 조종사가 착륙을 실패했습니다. 항공기는 정상적인 착륙을 위한 고도와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항 주변의 산에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조건은 비와 구름, 짙은 안개가 있어 시계가 좋지 않았고 조종사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원인 사고 조사에서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종사의 판단 미스. 비행기 조종사는 기상 조건을 잘못 평가하고 착륙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는 비행 경로와 고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항로 정보 부족. 항공기와 공항 간의 통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공항의 기상 상태나 항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는 착륙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초래했습니다. 자동 비행 시스템 문제. 항공기는 자동 비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거나 조종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결과 사고로 인해 승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26명은 부상을 입었고 구조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고 후 조종사와 승무원의 실수와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 후의 변화. 대한항공 801편 사고는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항공기 교육과 조종사 훈련의 개선입니다.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인 항공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조종사들이 기상 정보와 항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항공기 내의 자동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항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은 서울에서 괌으로 향하는 항공편이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254명과 승무원 1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보잉 747-300 기종이었습니다. 기상 조건. 사고 당시 괌 공항의 기상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안개, 비,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고 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조종사에게 착륙을 시도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항로 정보 부족. 비행기의 조종사는 괌 공항의 정확한 기상 정보와 착륙에 필요한 항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항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한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고 발생. 착륙 시도. 대한항공 801편은 괌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기상 조건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착륙 시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낮았고 조종사는 공항의 활주로를 지나쳐서 근처의 산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산 충돌. 이 비행기는
괌 공항의 활주로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으며 결국 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화재가 발생했으나 일부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사고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오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자동 비행 시스템을 해제한 뒤 착륙을 시도했으나 기상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착륙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고도를 확인하지 않고 착륙을 계속 시도하면서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항로와 기상정보 부족. 당시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에서 정보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괌 공항의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조종사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공항 주변의 지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시스템 문제.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자동 비행 시스템이 있었지만 조종사가 이를 잘못 활용하거나 조종사와 비행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 비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고의 결과와 교훈. 이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항공기 교육의 강화. 이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기상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이 강조되었습니다. 항로정보 시스템의 개선. 항로정보와 기상 데이터를 조종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항공사는 자동 비행 시스템과 관제사 간의 정보 공유 방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위험 인식. 이 사고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에게 위험 인식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기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인간 조종사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사고 후의 변화. 대한항공의 안전 개선 노력. 대한항공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 개선에 힘썼습니다. 특히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훈련이 강화되었으며 기상 상황과 항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항공 안전 규정 강화. 이 사고는 국제 항공 안전 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들은 항공사들이 조종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고의 여파. 사고 후 대한항공은 이 사고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일시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항공사 안전 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항공사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